묻었습니까? 여동생 본다 생각하시고요. 동생이 없거든요. 아살롬알레이쿰, 우즈벡 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나의 결혼 원정기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거 너무 긴 시리즈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약간의 걱정이 들지만 당시의 경험을 현장감 있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의 스토리를 듣고서 매매혼이라던가 여성 상품화라던가 하는 악플은 자제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국제결혼을 권유하는 것도 안내해주는 것도 아닌 단지 저의 경험담을 자세히 전해드리는 것이지 업체 결혼을 유도한다거나 장려하는 것도 아니니 그냥 가볍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출발! 전날 새끼마담의 농간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저는 지친 마음을 다스리고 밤 9시쯤 새로운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우즈베크어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정말 고려인을 닮은 우즈벡 민족의 통역 여자분과 선볼 아가씨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 있는 어두운 조명으로 대충 보니 첫 번째 아가씨의 외모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상이었고 두 번째 아가씨 또한 그저 그런 외모의 아가씨였죠. 오히려 통역하시는 분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사장님이 보기에도 통역사가 이뻐 보였는지 한국 남자와 결혼할 생각 없냐고 즉석에서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통역하시는 분 왈, 저 애 있어요. 순간 저와 사장님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바로 기다리고 있는 아가씨와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아가씨는 그리 못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었어요. 165cm의 키에 4년제 영문과를 졸업해서 영어도 곧잘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회계사라서 가정 형편도 좋은 편이라 합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 일 도와주는 것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취향이 아니라서 시큰둥했죠. 두 번째 아가씨는 키가 컸어요. 170cm. 직업은 비서로 일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 모시는 것과 일 도와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역시 우즈벡 민족에게 부모님 모시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불필요한 질문인 듯 했어요. 한국에서는 요구하기 힘든 조건인데 이곳 아가씨들은 당연한 듯 받아들이니까요. 어쨌든 두 번째 아가씨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저도 답변을 다 하고 나니 10시쯤이 돼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도 우즈벡에서의 하루를 성과 없이 보내는구나. 그냥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님 다른 아가씨를 더 만나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좀 전에 맞선 본 아가씨를 쳐다보았는데 에? 마지막 맞선 본 여자분이 다르게 보이네요. 약간의 조명빨을 받은 모습이 매우 이뻐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 카페는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 건지 군데군데 조명이 켜졌을 뿐 대체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보기 힘들었죠. 사장님 또한 저랑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저의 의사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때는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마지막에 본 여자분을 다음날 다시 보기로 약속을 하고 부랴부랴 호텔로 들어와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8시 반쯤 약속 장소로 어제 마지막 만난 여자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전날 자기 전에 사진을 꼼꼼히 보면서 조명빨이 아닐까 하고 긴가민가 했는데 아침에 다시 만나보니 다행히도 조명빨은 아니더라고요. 그 여자분과 2차 맞선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정 형편, 가족 구성원 등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녀 또한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고요.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을 때 갑자기 저는 뜬금없이 여자분에게 오늘 부모님을 뵐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광경을 보고서 사장님과 마담이 깜짝 놀라했어요. 이 여자분으로 결정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오후에 인사하러 가죠. 제가 이 아가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지 약간 의외라는 표정이더군요. 저도 그때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이죠. 그 여자분은 부모님과 약속을 잡기 위해 집으로 향했고
저는 호텔에 들어와서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다시 호텔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들려서 과일 바구니도 샀고요. 이때 저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왜냐하면 전 그때까지도 전날 만났던 1번 여자분을 잊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고민을 엄청 한 후에 전 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했죠. 이런 여자, 또 저런 여자가 있는데 나는 이혼녀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요. 이야기를 들으신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항상 옳은 판단을 했으니까. 너가 원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대신 이 이야기는 비밀이고 아버지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라고. 그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국제결혼을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설득을 했었고 그렇게 어려운 승낙을 얻어놓고서 부모님 마음에 못 박을 짓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에게 부탁을 했죠. 마지막으로 1번 여자분과 얘기해보고 싶다고. 만나서 이런저런 결혼에 대한 조건을 걸고 싶다고. 사실 그 조건은 가혹하리만치 힘든 조건이었어요. 1번 여자분이 이 조건을 승낙하면 진행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깨끗이 포기하겠다고 했죠. 사장님이 난감해 하시더군요. 제가 사랑과 동정을 헷갈려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나중에 저의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저를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화도 많이 냈고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한다. 그 많은 처녀를 놔두고 애딸린 이혼녀를 선택하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게다가 마지막 만난 여자분의 부모님과 약속까지 한 상태에서 이러면 곤란하다. 약간의 실갱이를 하고서 사장님이 조건을 내걸더군요. 1번 여자분의 집에 가려면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만난 여자분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니 이 여자도 놓칠 수 있다. 그러니 1번 여자와 전화통화로 조건을 걸어보자.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자고 했죠. 마담을 통해서 1번 여자분에게 전화통화를 했고 제가 내걸었던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떨려왔어요. 결과는 오늘 이야기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은 선택이지만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시려면 꼭 체크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나스비다냐. 저를 보시라니까요. 여동생 본다 생각하고.